사실 제대로 시행됐던 적이 없던 제도입니다. 아파트 무너질 지경 아니면 안전진단 통과를 못한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좀 시기가 좀 많이 늦은 것 아니냐. 일기 신도시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님과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 270만 호 공급 대책에 대해서 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이번에도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아까 서두에 얘기하셨듯이 이제 제초안이나 이런 안전진단이 향후에 이제 좀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긴 하지만, 현재 기본적인 방향성만 제시가 됐고, 제초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에는 이 초과이익 그 환수에 대한 이제 기준이라든지 이번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좀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향성까지는 다 됐지만, 이번에 좀 구체적인 안이 결정이 돼 있는데 안 나온 건지, 아니면은 좀 이게 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좀 이제 9월에 저희가 발표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남은 기간 동안 좀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라는 게 이제 2006년에 도입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주택 가격이 2006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부담금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2006년에 만들어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라는 게 사실 제대로 시행됐던 적이 없던 제도입니다. 여러 아직 가지 통보가 이제 국가가 해서 한 데 없어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의 법적인 논란도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서 또 폐지 논의도 있었고 유예도 많이 경험을 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제도이기 때문에 손질이 안 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높아진 주택 가격과 같은 달라진 환경을 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이익의 환수는 이루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 어떤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서울의 핵심 입지 재건축에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지방이라든지 수도권 외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초안이 그렇게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아니었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지방이라든지 수도권 외곽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에도 억대가 넘는 지금 부담금이 부과가 돼야 되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많은 사업장이 영향권 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별 또는 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얼마만큼의 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도 좀 밀도 있게 수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뭔가 부담금 감면의 방향, 그리고 확정 시기 이 정도를 발표를 했다고 보고요. 남은 기간 동안 적정한 초과이익 환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업의 양태와 사정을 살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난 이후에 감면안을 발표하는 것이 보다 수용성이 높고, 이후에 이제 또 국회에서도 저희가 설득력 있게 감면의 필요성을 보고 드릴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번에 세부 감면안은 9월로 좀 미뤄졌습니다. 제초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국토부에서 열심히 이렇게 안을 마련해서 하더라도 국회 통과가 돼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변수 같은데, 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보시고 있나요? 제초안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감면을 하려고 하면 과거에도 이제 제초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폐지가 논의가 되다가 또 유예가 되기도 하고, 다만 이제 저희가 국회에 이제 이러한 감면의 필요성을 이제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 포인트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초안이 적정한 이익 환수는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능을 해야 됩니다만,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저해할 정도의 과도한 규제가 돼서는 안 되는 측면에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공감을 보여주시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사례를 수집해 보면 제초안이 부담이 돼서 사업이 멈춰 있는 사업장도 많이 있고요.
또 제초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조합원과 그렇지 못한 조합원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또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도 있겠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과거에는 이거 제초안을 폐지하겠다. 그럼 제초안을 일정 기간 동안 적용하지 않고 유예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의 규제 완화 논의였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좀 분명히 밝혀드렸습니다만 적절한 이익의 환수는 필요하고 적절한 이익은 환수하지만 너무나 과도하게 부담금이 부과돼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 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또 국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양질의 주택이 공급돼야 된다는데 여야 간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부분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뭐 재건축 사업 과정 중에서 또 걸림돌이라고 많은 분들이 표현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안전진단 부분인데, 그거는 뭐 이제 뭐 서울에서도 뭐 이제 일부 해당하는 재건축 단지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긴 한데,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뭐 대선 당시 때도 이 공약으로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을 낮춘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공약을 제시를 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개선안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좀 어떤 방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안전진단 이제 재건축으로 들어가는 이제 첫 번째 그렇죠. 문턱이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관심 많은 규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에 이제 주택가격 상승기에 재건축 시장이 달아오르면은 집값이 많이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까지 높였고요. 흔히 이제 시장에서는 2차 정밀 안전 진단이라고 하는데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신설을 해서 민간 안전진단 기관의 안전진단 결과를 다시 공공기관이 검증을 해서 공공기관의 검증을 통과해야 안전진단이 통과되는 것으로 2단계 규제를 도입을 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이제 시행을 하고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기 전 3년 동안 서울에서 56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는데 18년 개선 이후 3년을 보니까 5개 단지밖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중에서는 뭐 소위 아파트 무너질 지경 아니면 안전진단 통과를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어렵게 민간 안전진단 결과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는데 또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에서 막히고 탈락을 해가지고 안전진단 통과를 못하고 재건축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좀 활성화해서 양질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문턱이 되는 안전진단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어떤 방향에서 이번에 이제 안전진단 개선의 주요 꼭지 그리고 또 연내 확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다만 이제 안전진단은 시장에 굉장히 영향이 큰 제도입니다.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 상승 패턴을 보면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될 때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좀 하향 안정되고 있고 또 안전 기조가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아직은 시장 상황을 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예민하게 봐야 될 상황이고 서울에만 30년 이상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가 27만 호가 넘게 존재를 하고 대부분은 수요가 많은 핵심 입지에 대단지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보면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적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이제 시장 상황을 추가로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번에 제시한 안전진단의 어떤 방향성에 기초해서 구조 안전성 비중의 하향, 또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의 원칙적 폐지, 지자체 재량권 확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살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 부동산 시장의 방향과 이 시장 현재 동향 추이를 보면서 조금 이제 연말까지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렇습니다. 발표를 한다고 그 봐야겠네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반드시 풀어야지 도심의 공급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네, 그게 항상 난제로 그렇습니다. 충돌하는 부분이죠. 규제에 대해서 네. 전향적인 접근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또 가장 선호 입지에 공급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집값 자극의 우려가 또 가장 큰 사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새 정부 출범 초기 때부터 재개발 재건축 규제 같은 경우에는 좀 단계적 순차적으로 규제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6월에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제일 먼저 단행을 해서 상당히 정비 사업이 진행된 사업장에서는 빨리 분양이라는 실질 공급으로 이어져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로 손질을 했고, 두 번째로 이제 9월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문제, 연말에 안전진단, 그래서 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규제 완화의 방향과 폭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정책이 나오면서 대선 때 나왔던 것들이 좀 화두가 많이 되면서 일기 신도시에서 이제 최근에도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실망감이 큰 분들이 이제 일기 신도시 쪽 입지에 좀 거주하고 계신 이런 재건축이라든지 좀 바라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이 뭐 2024년으로 이제 기재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대선 때부터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기대감이 있고 언급도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게 좀 시기가 좀 많이 늦은 것 아니냐. 그때는 이제 또 총선이라는 시기도 또 맞물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기 신도시 마스터. 일기 신도시 부분은 뭐 그것도 한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 난이도 있는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신도시가 집단으로 이렇게 노후화돼서 도시 재창조 수준의 정비가 필요한 것은 국내 이제 처음이잖아요. 첫 번째 예, 케이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기존에 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건 이제 구도심에서 점 단위로 특정의 뭐 노후 주거지라든지 아파트 단지를 개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라고 한다면,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쭉 연접돼 있는 완전히 계획된 신도시가 집단으로 노후하고 그것을 정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례가 되겠고, 그래서 검토해야 될 것, 그다음에 정말 이것을 훌륭한 신도시로 다시 재창조시키기 위해서 짚어봐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교통, 에너지, 스마트 기술의 접목,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좋은 신도시로 대탄생시키기 위해서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아주 큰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24년이라는 시한을 제시한 것이 뭔가 특별한 고려라든지 아니면은 단순히 시간을 끌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정말 제대로 일기 신도시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전문기관의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밀도 있게 수행해 나가면서 그 2024년까지의 기간을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이라든지 의견 수렴 이런 걸 통해서 그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런 최소한의 스케줄을 제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기 신도시의 재정비 필요성이나 일기 신도시를 정말 방향성 있게 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그 지난 16일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고, 좀 보다 이제 좀 심도 깊은 내용이라든지 어쩌면 조금 부족했다 싶은 내용, 이런 것들을 조금 긴 시간 동안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좀 한번 언제든 저희 땅집구에 좀 자주 출연해 주셔서 좀 정책 관련해서 좀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주 불러주시면 저희한테도 이런 부분들 소상히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